국민의힘의 중진 의원들의 지금 안타까운 소식들도 이어지고 있는데 뭐 장제원 의원은 탈당에 대한 시사를 좀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이철구 의원은 오늘입니다. 오늘 아들 부부에게 마약을 공급한 공급책을 검거했다는 기사도 났더라고요. 그래서 뭐 사실 악재이긴 한데 이러한 소식들의 당내 분위기는 또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뭐 이런 내용들과 관련해서 335 모여서 얘기는 하겠지만 뭐 여러 의원들이 함께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네. 뭐 개인적인 가정사인데 사실 아들의 문제에 대해서 지나치게 우리가 막 비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아버지로서도 갖고 있는 책임감도 있을 테고. 근데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는 조금 좀 결이 다른 것 같아요. 본인 이야기. 네, 본인 이야기고 또 이게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사회적으로 그런 이슈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뭐 고시기다. 안희정 뭐 그랬죠. 충남지사도 그랬고 박원순 시장도 그랬고. 박원순 시장 곧 후인 것 같긴 한데 네. 어쨌든 그 젠더를 둘러싼 이슈들에 대해서 상당한 논란들이 많은 시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아직까지는 뭐 피해자의 주장이니까 확정해서 말할 수는 없지만 뭐 그런 논란에 지금 한복판에 선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부담이죠. 장제원 의원이 탈당한다고 했거든요. 아마 탈당 조치가 이루어졌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본인이 뭐 어떻게 그거를 소명해서 이게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고 하죠 아직. 아니, 제가 알기로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했나요? 네. 공소시효가 그게 10년이어서 네. 끝나지 않았나요? 그게 한번 인터넷 한번 네, 검색해 보시겠어요?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에 네. 수사를 의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제보자가. 아, 그래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거든요. 장제원 의원 같은 또 경우는. 본인 이야기이기도 하니까. 이철규 의원 같은 경우는 저는 그 아이들의 문제로 이철규 의원 본인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반대로 이철규 의원이 그 배후에 누군가가 있다라는 음모론을 만들어서 네. 이렇게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저격하는 듯한 아니면 한동훈 전 대표의 지지자들에 대해서 공격하는 듯한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사실 그 지점에서 좀 많은 분들이 뭐 화가 나기도 하고 좀 속상해 하시는 것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러니까 지금 공교롭게도 이 두 분이 다 친윤에 해당하는 분들이니까 네. 그게 이제 이제 좀 대통령이 뭔가 좀 힘이 빠지고 하니 이런 일이 터지는 게 아니야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게요. 그게 뭐 오비 일학인지 그렇죠. 또 그렇게 생각해 볼 대목이 있는 건지. 그런데 장제원 의원 같은 사건은 그 피해자가 경찰을 찾아간 게 최근인 것 같고 네, 그거는 또 이철규 의원의 아들도 지난 10월인가요? 이게 뭐 화단에서 찾으려고 한 것도 지난 10월이니까 네. 뭐 그것도 근래 적발이 돼갖고 한 거고 하니까 그게 반드시 뭐 권력의 누수 현상에 따른 이른바 뭐 레임덕에 따른 친윤 핵심 그룹의 비리가 이렇게 막 공개적으로 터져 나오는 거냐? 그렇게 해석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냥 공교로운 것 같다. 네, 라고 봐도 될 것 같네요.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제가 마지막 요 얘기까지 좀 할게요. 안철수 의원이 이명박 전